수능 완성 실전편 3회 수원 수투 4점짜리. 자, 9번부터 시작하죠. 다항 함수 fx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적분구안에 변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초기 조건 양변 미분입니다. x에다 1을 대입을 하면은 좌변은 0일 거고요, 우변은 1 더하기 a 더하기 a 제곱 마이너스 1이군요. 그래서 a의 값은 0 또는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양변 미분하겠지. 좌변 미분하면 fx에다 절대값 진 놈이 좌변이고, 우변 미분하면 3x제곱 더하기 a라고 하는 식이 나오게 돼요. 그러면 아까 a가 0 또는 마이너스 1이었으니까 이 놈이 3x제곱이거나 또는 3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인데, 자, 이 경우는 이제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은 fx가 지금 다항함수 때 절대값 쳐버리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 녀석은 지금 음이 되는 영역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지금 fx의 절대값인 함수입니다. 뭐 fx는 3x제곱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x제곱일 수도 뭐 그렇다는 얘기죠. 어쨌거나 a는 0이고요. 질문 내용은 a에다가 f의 값을 더하시는데 이건 0이니까 됐고, f2면 f의 절대값이면 여기다 2 집어넣은 거죠. 12가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10번 문제. fx는 지금 두 개의 식으로 주어져 있고 그림도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이 fx를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함수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게 하고 싶어요. 모든 실수에서. 뭐 지금 fx는 확실히 x가 1일 때 불연속이 분명하잖아요. 그러면 이 녀석이 x가 1일 때 불연속이 확실하니까 그때 요 녀석하고 곱해가지고 서로 연속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이건데, 자, 이건 이제 경우를 항상 이제 두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녀석이 x가 1일 때 불연속인데 얘도 x가 1일 때 불연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x좌표에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에 자극한과 우극한을 잘 조절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 얘하고 서로 다른 x좌표에서 불연속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는 m이 0인 경우입니다. 자, m이 0인 경우면은 fx에다가 곱하기 fx 더하기 n인 거죠. 이 경우는 지금 이 녀석이 x가 1일 때 불연속인데 얘도 x가 1일 때 불연속입니다. 동일한 x좌표에서 불연속이 나오기 때문에 불연속 곱하기 불연속이 돼서 어쩌면 연속이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fx에다가 지금 x가 1인 점만 따져보면 되니까요. x가 1일 때 좌극하는 얘는 당연히 2입니다. 그러면 이놈의 좌극하는 2 더하기 n이겠죠. 이거 하고 우극하는 지금 3이죠. 3 더하기 n하고 함수값도 이거랑 똑같고, 얘네 둘이가 같아지면 연속이 된단 말이야. 전개를 하면 4 플러스 2n이 9 플러스 3n이 되니까 n의 값은 마이너스 5가 되죠. 자, 그래서 첫 번째 m이 0이면은 n은 마이너스 5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문제에서 이야기하는 m에다가 n을 뺀 값은 5가 되는 상황이에요. 이게 첫 번째 경우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m이 0이 아니면요, 그러면 이제 이 두 녀석은 서로 다른 x좌표에서 불연속이 발생한다 이거지. 그럼 일단 이런 경우가 fx하고 f의 x-m 더하기 n하고 곱해서 연속이 되고 싶은 건데, 이 녀석이 x가 1일 때 불연속이잖아. 근데 얘는 이제 x가 1일 때 연속이단 말이에요. 그럼 불연속과 연속을 서로 곱해서 연속이 되게끔 하고 싶어요. 그러면 반드시 얘가 뭐가 되면 0이 돼야 됩니다. 그 수밖에 없어요. 자, 반대로 이제 이놈이 x가 1일 때 불연속이면은 요놈 자식이 x가 1일 때 0이 돼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x좌표가 지금 1인 경우를 따져봤을 때 이놈은 f의 1-m 더하기 n의 값을 갖는데 이게 반드시 0이 돼야 된다. 그럼 이 fx가 지금 적당히 x방향으로 뭐 평행이동시키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0이 되는 그런 것이 뭐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만약에 요 놈이 지금 불연속이 되는 경우입니다. 요 녀석이 불연속이 될 때는 x-m이 1 될 때죠. 그럼 x가 얼마일 때냐? m 더하기 1 됩니다. 그래서 x가 m 더하기 1 되면 그때는 이 값이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f의 m 플러스 1이 0이 돼야 되는 상황이고요. 지금 fx의 그래프에서 0이 되는 점은 이 점 말고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m의 값이 3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m은 3이고, 이게 3이면 이제 이 자리에 이제 3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f의 마이너스 2하고 n하고 서로 부호가 반대가 돼야 돼. 여기에 이제 마이너스 2가 이쪽에 있을 거 아니야. 그럼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얼마니 하면 아까 여기 지식에다 대입하면 5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5니까 n은 마이너스 5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m과 n의 차는 얼마니 하면 8입니다. 그럼 이거랑 아까 이거랑 두 개 중에서 누가 더 크냐 이런 문제니까 답은 이제 8이 되는 거예요. 2번입니다.
요 녀석은 초반에 나와 있는 거긴 한데 제법 좀 살짝 헷갈리기 어려운 문제일 수 있습니다. 이거 11번 자 삼각함수 사인 그래프 위에 점피가 있는데 0,b라고 하는 y축의 점하고 6,b라고 하는 두 점에 대해서 삼각형 PAB가 정삼각형이면서 무게중심 y좌표 2루트 3이야 등등등 어쩌고저쩌고. 자 일단 축이 지금 y = b직선을 따라서 움직이는 그래프고요. a의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뭐 0일 때 0이고 지금 x 앞에 4분의 파이가 곱해 있으니까 주기는 얼마죠 이거? 주기는 8이죠 주기는. 그러면 0부터 4까지가 반주기가 그려진다는 얘기인데 대략 뭐 이렇게 생겨본 그래프란 얘기고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얘기입니다. 0,b가 어디냐면 이 점입니다. 여기가 0,b고요. 그 다음 6,b면은 여기죠. 그러면 0,b하고 6,b하고 그 다음에 p라고 하는 이 곡선 위의 점을 연결했는데 그놈이 정삼각형이 나와야 돼. 그럼 지금 정도 그림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조금 더 커야 됩니다. 이게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가 많이 내려가는 대충 뭐 이렇게 생겨가지고 여기쯤 어딘가에 적당히 P점이 있어서 이 점하고 연결을 했더니 이 삼각형이 정삼각형이야. 뭐 이런 거지 뭐 지금 그지? 자 정삼각형이 된다는 것은 P에서 X축에 내린 수선의 발이 AB변의 중점이 돼야 되고 AB변의 중점은 당연히 3,b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한 변의 길이가 6인 그럼 이 길이가 3인 높이는 3루트 3인 그런 정삼각형이 나온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질문 내용에서 보면은 자 무게중심의 y좌표인데 무게중심은 이 P하고 이 점을 3등분한 점 중에서 AB에 가까운 이 점입니다. 요 녀석이 지금 y좌표가 2루트 3이다 이거야. 3,2루트 3이다 이 얘기죠 지금. 근데 G하고 M 사이 거리는 얼마니 하면 루트 3이거든요. 그래서 이놈의 y좌표가 2루트 3이 되려면 x축이 2m로 지나가야 되고요. x축 위에서 b가 루트 3이 돼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럼 b는 루트 3이 확실하고요. 됐고 그 다음에 이 점의 좌표는 그럼 어떻게 되니 하면 x좌표는 3이고 y좌표가 4루트 3이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이 식에다가 이제 대입을 했을 때 이 점을 통과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a 곱하기 사인의 4분의 3파이에다가 더하기 b인데 b는 뭐 당연히 루트 3이고 이걸 해서 4루트 3이 나와야 돼. 루트 3 넘겨주면 이건 3루트 3이고 a까지 넘겨주면 a분의 3루트 3이고 사인 4분의 3파이면 얼마지? 2분의 루트입니까? 자 그래서 a가 얼마가 되니 하면 a는 이렇게 정리가 되었어요. 이거 루트 2분의 1로 바꾸죠. 자 a는 그러면 3루트 6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그래서 a의 값은 3루트 6, 그 다음에 아까 b가 얼마였습니까? b는 루트 3이었죠. 그죠? 얘네 둘이를 서로 곱하세요. 곱하면 9루트인가요? 뭐 그런 답이 나오겠네요.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2번인데 자 이 문제는 뭐 빈칸 추론 문제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보면 지금 AN이 PN 더하기 Q라고 하는 거는 이 자리에다 AN을 집어넣으면 PK 더하기 Q가 되겠죠. 이놈하고 이놈을 서로 곱하게 되면은 K가 있는 녀석과 없는 녀석을 분리를 해야 되는데 전개를 했을 때 시그마 속에 있는 놈이 전개를 했을 때 K 제곱에 해당되는 것이 두 개가 이게 마이너스 PK 제곱이라는 게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1차식이 또 있겠고요. 그죠? 뭐 어쩌고저쩌고 K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상수항에 해당되는 Q가 있고요. 뭐 이렇게 되는데 얘를 1항부터 n항까지 합하면 이 6분의 n n 더하기 2n 더하기 뭐 이거고 얘는 2분의 n n 더하기 1이고 그런 다음에 통분해서 막 정리를 하면 뭐 이렇게 나온다 이건데 솔직히 이런 거를 왜 내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예. 그래서 선생님 생각은요. 그냥 이거는 그냥 하지 마십시오. 버리세요. 버려. 풀어봤자 별로 도움되는 게 없는 것 같습니다. 12번은 그냥 버리시고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13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데 m과 음수 m과 0하고 n에서 극값을 갖고 이런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m이 마이너스 1이면 n이 2가 되는 거고요. m이 만약에 마이너스 2면 n이 1이 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첫 번째 경우만 됩니다. 왜냐하면은 기울기가 음인직선하고 두 점에서 접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4차함수의 그래프가 기울기가 음인직선과 두 점에서 접하려면 오른쪽 극소가 왼쪽 극소보다 더
낮아야 돼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0인 건 확실하니까요. 현재 지금 이 조합이 되어줘야만 마이너스 1일 때 극소고 2일 때 극소가 되어서 2가 0에서 더 멀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은 기울기가 음이직선하고 접한다가 되는 거지. 자, 아무튼 fx는 이렇게 생긴 게 분명합니다. 그러면 이제 fx의 식은 어떻게 찾습니까? 그러면 현재 지금 미분에서 0되는 점 3개를 아니까 fx의 도함수는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와 x-1이라는 인수가 있을 것이고, 원래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4차함수를 미분한 것이므로 얘는 최고차항의 수가 4로 바뀌겠죠. 얘를 전개한 다음에 적분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건 적분했다고 치죠. 그냥 x 4제곱 나오고 3분의 4x 세제곱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 나오고 더하기 c가 될 텐데, 자, 이 극대값이 지금 1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극대값은 x가 0일 때 함수값 아니겠어요? 0 집어넣을 때 함수값이 1이다. 그럼 상수항 1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게 fx입니다. 그럼 f의 1의 값은 1 빼기 3분의 4 빼기 4 더하기 1. 그럼 얼마죠 이게? 마이너스 3분의 10이 나오는군요. 답이 1번이 되겠습니다. 14번 원점을 출발하여 수직선 위로 움직이는 전피에 0초에서 2초 사이일 때는 속도가 이렇게 주어져 있고요. 자, 2초 이상일 때는 가속도가 주어져 있는데, 그럼 속도는 뭐가 되니? 속도는 마이너스 2분의 t제곱 플러스 kt에 플러스 c의 형태, 뭐 이거겠죠 당연히. 자, 그런데 지금 이 문제를 보면은 at가 연속이랍니다. at가 뭐냐 하면은 속도를 미분한 식이잖아요. 속도의 미분한 도함수가 연속이라는 것은 당연히 원래 속도는 뭐가 돼야 되는, 미분 가능이 돼야 되는 거죠. 미분 가능이. 그래서 요 녀석이 지금 이 속도 함수 요 놈도 연속이 돼야 되고요. 이 놈을 한 번 더 미분한 가속도 함수가, 가속도 함수면 2분의 t제곱에 마이너스 1인데 요 놈하고 요 놈도 당연히 연속이 돼야 됩니다. t가 2일 때. 그래서 여기다가 t에다 2를 대입을 하면은 값이 1이 나오죠. 그럼 여기다 2 집어넣어서 1이 나와야 됩니다. 그럼 k는 얼마입니까? k는 3이 되는 거죠. 그래서 k는 3이고요. 기억은 참이네요. k가 3 돼버리면 이 기능이 3t가 될 텐데, 이 속도함수하고 이 속도함수가 또 t가 2일 때 연속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상수항이 마이너스 4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되셨죠? 그죠? 이제 속도 그래프를 그려보는 거죠. 자, 속도 그래프는 0초에서부터 2초까지는 이 3차함수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근데 이 3차함수의 그래프가 최고차항의 수가 지금 요 녀석만 없었으면 0,0 원점 대칭인데 요 놈이 붙어 있으니까 0,3분의 2 점대칭으로 바뀌는 거지 뭐. 그리고 최고차항의 수가 양수죠. 그죠? 그럼 생긴 게 어떻게 생겼을까요? 대충 이렇게 이제 y축이 속도축이면 0,3분의 1을 지나면서 대략 생긴 것이 이렇게 생겨먹은 그래프단 말이죠. 근데 얘가 지금 3차 함수면서 이렇게 지금 가로축이랑 두 점에서 만나는 얘를 인수분해를 해보면 0이 되는 점을 찾아보면 말이죠. 이 점의 좌표가 2고요. 그 다음에 이 점 좌표는 조금 더럽긴 한데 루트 3 마이너스 이렇게 나온다. 이거는 뭐 조립제법으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근해 공식을 써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다음에 이보다 오른쪽에는 이 함수입니다. 최고차항의 수가 음수인 2차 함수죠. 대칭축이 어디냐 하면 3이에요. 그리고 연속이었으니까 좀 올라가다가 이렇게 떨어지는, 결국은 이제 4일 때 또 0이 되는 뭐 그런 상황인 거지. 그지? 자, 이렇게 생긴 녀석이 지금 속도 그래프입니다. 그러면 기억은 아까 참이었고요. 니은이 지금 v3이 0이니까 이건데 여기다 3 집어넣으면 0이 안 나와요. 그래서 니은은 거짓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디귿이 0부터 4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뀌냐, 즉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점이 몇 개나 있느냐 이건데 4가 포함이 안 됩니다. 지금 4가 포함이 안 되니까 2하고 요놈 이렇게 두 개만 되는 거예요. 웃기죠 이거. 그죠? 이런 거는 좀 약간 치사합니다. 어쨌든 두 번 바뀐다고 맞는 거예요. 참은 이제 기억하고 디귿이 참이 될 것이고, 뭐 속도 문제가 나오면 늘 그렇듯이 이렇게 속도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풀이법인 것 같습니다. 15번 세 번째 항이 0이고 네 번째 항은 제곱이 1이다. 그러면 네 번째 항은 1 또는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네. 그지? 이런 경우에서 자 뒤에 녀석이 더 크면 그 놈을 뺀 거고, 앞에 게 더 크면 그때는 더한 거고,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겠다 이거죠.
뭐 나열해서 푸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거는 A3, A4, A5 쭉 한번 나열을 해보죠. 자, A3은 0이고 A4가 만약 1이면요, 그러면은 이 값이 더 크다잖아요. 그럼 뒤에 게 더 큰 거니까 이놈에다 이놈을 빼서 1이 됩니다. A5는. 그 다음에 얘가 두 개 서로 같으니까 그때는 이제 등호가 성립하기 때문에 둘을 더한 합이 되어서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뒤에 게 더 크니까 이 뒤에 거다 앞에 걸 빼서 1이 될 거고요. 그 다음 다시 또 요 중에 중에서 이쪽 방향이 성립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래서 이놈에 둘을 더해서 3이 되고요. 그 다음은 빼서 2가 되고요. 그 다음은 두 개 더해서 5가 되겠죠. 그 다음에는 두 개 서로 뒤에 게 더 크면 항상 이제 빼기고, 그 다음에 앞에 게 더 크면 더하기고, 이거니까 3이 될 거고, 뒤에 게 더 크면 이건 반대 방향이잖아, 그치? 두 개 더해서 8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뒤에 게 더 크니까 5가 될 거고, 그 다음은요 앞에 게 더 크니까 더해서 13이 될 거고, 그 다음은 뒤에 거 빼서 뒤에 게 더 크니까 8이 될 거고, 그 다음은 앞에 게 더 크니까 두 개 서로 더해서 21이 될 거고, 뭐 이렇게 갑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숫자들 중에서 보면요, 이 짝수번째 항들은 1, 2, 3, 5, 8, 13, 21 이렇게 나가죠. 홀수번째 항들은 역시 1, 1, 2 한 다음에 3, 5, 8. 이게 사실은 어떤 수열이냐 하면 이 피보나치 수열입니다. 피보나치 수열. 앞에 두 녀석의 합이 그 다음 항이 되는, 이렇게 두 개 더한 합이 그 다음 항이 되고, 이렇게 두 개 더한 게 이게 되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 수열이라서 계속해서 증가를 합니다. 이 문제에서 질문한 것은 8이 되는 거니까 요 녀석하고 요 녀석 두 개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m의 값은 12이거나 또는 15 이렇게 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둘을 더한 합이니까 답은 2번이 되는 건데,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의문점이, 혹시 A2가 마이너스 1이면 어떡합니까? 이건데, A4가 아까 A3이 0은 확실하고, 그죠? A4가 만약에 마이너스 1이라면요, 그렇다면은 얘네 둘이를 서로 뒤에 것이 지금 더 큰 거잖아, 그치? 이 앞에 게 더 큰 거잖아, 앞에 게. 요런 관계단 말이야. 그러면 이 밑에 있는 식을 이용을 해야 된단 말이죠. 밑에 있는 식을 이용해서 둘을 서로 더하면 마이너스 1이 나와버리고요. 두 개가 같아져도 지금 두 개 더해서 마이너스 2가 나와버리고요. 그 다음에 뒤에 것이 더 역시 이 방향이니까 이 둘을 서로 더해서, 그지? 두 개 더해보면 마이너스 3이 나와버리고, 그 다음 얘네 둘이 또 이런 대소 관계잖아, 그지? 이런 대소 관계면 계속해서 더 더한단 말이야. 음수밖에 안 나와요. 양의 값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A1과 A2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이, 어차피 여기서 아무리 쪼물딱 해봤자 8이 안 나온단 말이죠. 해봐자 뭐 0 또는 1 뭐 이런 값들밖에 안 나오겠죠. 그래서 지금은 이쪽도 생각할 필요 없고, 여기 뒤쪽에 있는 숫자들은 계속해서 커지는데, 홀수번장은 홀수번장끼리, 짝수번은 짝수번장끼리 피보나치 수열이 되는 그런 수열이라서 8이 되는 것이 한 번씩 나오면 그 다음에 더 이상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은 27이 되겠습니다. 20번 1이 아닌 두 개의 양수 AB가 있는데 식도 두 개, 미지수도 두 개입니다. 그럼 뭐 당연히 AB 값이 구해진다는 얘기인데요. 요 녀석은 미치 2인 로그인데 이 녀석은 미치 3인 로그라 살짝 기분 나쁘죠. 근데 요 놈은 또 미치 3인 로그, 이게 미치 2인 로그야. 미치겠죠, 그죠? 자, 이럴 때 풀이하는 요령입니다. 일단 이 두 번째 식은요, 로그 3의 A 곱하기 로그 2의 B이긴 합니다만, 로그 3의 A란 것이 로그 3의 2 곱하기 로그 2의 A로 바꿀 수 있고요. 로그 2의 B 역시 로그 2의 3 곱하기 로그 3의 B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없어지게 돼 있어서 요렇게 즉 미치 2인 로그, 미치 3인 로그 서로 밑값을 서로 교환을 시킬 수 있다는 얘기인 거지. 자, 이런 식으로 바꿔버리면 간단해집니다. 아까 이 값을 그냥 K라고 바꿔버리세요. 그럼 각자 값은 K니까 이것도 K고 이것도 K입니다. 그래서 K 제곱이 좌변이 돼버리고요. 우변은 2 곱하기 로그 2A니까 2K가 돼버리는 거죠. 이걸 만족하는 K 값은 0 또는 2 말고는 없는데 0이 될 수는 없단 말이에요. 이게 0 되면 AB가 둘 다 1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건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둘 다 2가 된다는 얘기고, 그럼 A는 2의 제곱이고 B는 3의 제곱이 된다는 얘기죠. 4하고 9가 나오니까 이 둘의 더한 합은 13이 되겠습니다. 21번 반지름의 길이가 6인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 ABC.
AC 변 위에 A가 아닌 점을 D라고 했을 때, 여기 또 길이가 또 3, 3이야. 이등변 삼각형이 나왔어. 자, 그때 AD의 길이를 구하시오가 질문인데요. 자, 이제 몇 개의 보조선을 좀 그려가면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 말이죠. 원이 나왔고요. 그럼 원의 중심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ABC는 모두 다 원위의 점입니다. 당연히 특별한 말이 없으면 중심과 연결을 해야죠. 중심과 연결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입니다. 기본. 자, 그럼 다 666이 되는 거고요. 이거는. 그 다음에 이 삼각형이 무슨 삼각형이냐면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이등변. 이등변 삼각형이 나오면은 수직 이등분 하고 싶지 않습니까? 이거 가운데 이렇게 자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수직 이등분 딱 해버리면은 직각이 되면서 이 길이 3이고 이 길이 3인데 이 길이가 2루트가 되는 거죠. 자, 당연히 얘는 지금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 6에 해당되는 것도 이용을 해야 될 겁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결국은 내가 이제 AD 길이를 구하는 게 목적이긴 한데 AD 길이를 구하려면은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코사인 값을 찾고 AB 변의 길이만 찾아버리면 코사인 법칙 쓰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AC 변 길이가 나올 거니까. 물론 이 문제에서요, ABCD라고 하는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이 공통으로 걸쳐지는 각이 이 각이 될 수도 있고 이 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이 각하고 이 각은 서로 보각 관계니까 이것도 한 방법이긴 한데, 외접하는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쓰기 위해서는 ABC의 한 내각을 각으로 잡아야 된다 이거야. 그래서 얘를 세타라고 잡자 이거죠. 자, 아무튼 코사인 세타는 아까 수직 이등분 했을 때 3분의 2루트였고요. 그럼 사인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1 되겠죠? 그럼 당연히 이 길이는 1이란 얘기고. 자, 그 다음에 사인 세타 분의 AB변 길이를 하면은 얘가 2 곱하기 외접원의 반지름 길이 12가 나와야 되니까 AB 길이는 결국 12 곱하기 3분의 1에서 4가 나옵니다. 자, 이러면 다 됐습니다. 그러면 AC변 길이만 찾으면 되잖아요. 물론 뭐 지금 이 길이를 이제 y 더하기 3이다 이렇게 잡아도 괜찮은데 y 더하기 3을 제곱하는 거는 좀 거시기 하죠. 그냥 통으로 잡죠. 그냥 AC변 길이 통째로 그냥 y라고 해버리고 나중에 3을 빼면 될 거 아니야. 그치? 자, 그럼 3, y고 4고 이 길이가 4루트이고 코사인 법칙 쓰면 되겠네. 4의 제곱은 y제곱 더하기 4루트의 제곱하면 얼마입니까? 4루트의 제곱이면 32고요. 마이너스 2 곱하기 y 곱하기 4루트 2 곱하기 코사인 세타 3분의 2루트. 자, 이놈은 뭐 y에 대한 2차 방정식 형태가 나오겠지, 그지? 정리를 하면 3y 제곱에 32y에 더하기 48 = 0. 인수분해가 안 돼서 근해 공식을 써야 됩니다. 그럼 y는 3분의 짝수 공식 쓰죠. 절반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6의 제곱 마이너스 AC 3 곱하기 48. 숫자가 왜 이렇게 들었습니까 이거 참. 여기서 16이 공통인수니까 끄집어내면은 4루트에 16 빼기 9가 되어서 7 나오죠. 그죠? 4루트 7. 뭐 이런 값이 나옵니다. 자, 이거 중에서 두 개 중에서 어느 걸까요? 나중에 3을 뺀 값이 어차피 AD 길이고 지금 현재 이 전체 길이가 y인데 y는 그럼 3보다 훨씬 더 커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가 아니고 플러스가 돼야 됩니다. 이거는 플러스입니다. 여기. 자, AD 길이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니까 AD 길이는 저 y에다가 3을 빼면 되겠죠? 여기다 3을 빼면 됩니다. 그러면 3분의 7 더하기 4루트 7 뭐 이런 값이 나오게 되는 거죠. A가 3분의 7의 A고 B가 3분의 4가 A고 B고 이 둘을 더한 다음에 세배하세요. 그러니까 뭐 답은 11 뭐 이런 답이 나오겠네요. 그죠? 이런 건 조금 좀 아쉽습니다. 조금. 22번 문제. 자, 이 문제 상당히 괜찮습니다. 아주 좋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뭐 잘 그리면 쉬운 거고 그런 건데, 하여튼 요즘 보면은 다항함수 그래프를 이렇게 적당히 평행이동 시키거나 혹은 대칭이동 시켜서 뭐 실근의 개수를 이렇게 표현하는 식으로 9월 평가원 22번도 이런 식이 없었고요. 이게 요즘 좀 대세인 것 같습니다. 자, 어쨌거나 세고 차항 개수가 1인 3차 함수 fx를 적당히 x방향으로 k만큼 평행이동 시킨 그래프하고 오리지널 fx하고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일 텐데, 만약에 fx가 그냥 막 증가하는 그래프라고 치면요,
요놈을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그래프는 절대 안 만납니다, 둘이가. 그래서 실근의 개수는 무조건 0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말이 안 되고요. 당연히 뭐 문제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자, fx가 적당히 이렇게 극대국수를 갖는 그래프일 거다 이거예요. 그러면 요 녀석을 x방향으로 k만큼 적당히 평행이동시킨 그래프가 f의 x-k일 텐데, 지금처럼 그려지면 만나는 교점은 두 개고요. 이쪽으로 쭉 가도 안 만나고 이쪽으로 쭉 올라가도 안 만나죠. 그래서 이 경우는 gk가 2입니다. gk가 2입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언제 gk가 1로 바뀌니 하면은 이 그래프가 조금 더 이렇게 이동을 하다가 탁 접하는 순간이죠. 이러면 이제 한계가 될 거 아니야, 이 순간. 그치? 그 다음에 이거보다 조금 더 가버리면 아예 안 만납니다, 이런 경우는. 자, 그래서 항상 보면은 불연속이 나올 때는 언제냐 하면 접할 때입니다. 이렇게. 자, 이때는 지금 k가 양일 때 그림이고, k가 음인 경우면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쭉 가서 두 개 하다가 딱 접하는 이 순간이겠죠, 그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불연속이 발생하는 경우가 이 두 개밖에 없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2루트 3밖에 없어요. 라는 것은 아까 이 그래프가 여기 접할 때 이 이동 거리가 2루트 3이라는 얘기고, 이쪽 방향이 이렇게 접할 때 이동 거리가 역시 2루트 3이라는 얘기고, 둘이가 서로 접한다는 것은 접선의 길이가 똑같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 fx의 그래프는 어떤 그림이 돼야 되니 하면은, 극대하고 극소를 같대. 요 놈을 적당히 평행이동시켜서 x방향으로만 평행이동시켜서 접선의 길이가 똑같아지는 점은 변곡점에 대한 대칭인 점밖에 안 되고요. 이 길이가 2루트 3이고 이 길이도 2루트 3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이 변곡점이고, 당연히 극대점하고 극소점의 x좌표는 간격이 얼마겠습니까, 이거는? 아, 2루트 3이 아니지, 참. 평행이동 시킨 것이 2루트 3인 거고, 요 간격은 루트 3이 되면 되는 거죠. 얘가 fx의 그래프가 되어주면은, 이 fx의 그래프를 2루트 3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이 점이 이 점에 가붙어서 이렇게 접한다가 되는 거예요. 이게 fx를 x방향으로 2루트 3만큼 평행이동 시킨, 여기가 여기까지 가야 되고, 이렇게 만든 거지. 자, 이런 그림입니다. 그러면 여기 변곡점을 경계로 해서 여기까지 간격은 1이 거고, 이쪽도 이제 간격은 1이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그죠? 이렇게 생긴 먹은 녀석이 fx의 그래프인데, 질문 내용에서 다하 조건에서 극값을 갖는 x좌표의 합이 2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점의 x좌표하고 이 점의 x좌표 합이 2가 되는데 두 점 사이 간격은 2잖아요. 그럼 뭐 여기가 x좌표가 0이고 여기가 2가 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일단 0하고 2일 때 극값을 갖는 건 확실하고요. 자, 게다가 극대값이 4입니다. 이 점 높이가 4다 이거예요. 그럼 x좌표 차이가 2만큼 차이 나면은 극값의 차가 4니까 결국 이 그래프는 2,0에서 x축하고 접하는 이런 3차 함수 효과가 되는 겁니다. 극대점의 좌표는 0이고요. 극소점의 x좌표는 2고요. 그러면 이쪽 x축하고 또 만나는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그런 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x 더하기 1이라는 인수가 하나, x-2라는 인수가 두 개짜리인 함수가 바로 fx가 되는 거고, 여기에 3을 대입하면은 값은 그냥 4라고 하는 아주 심플한 답이 나오게 됩니다. 그림을 적절하게 잘 이용하면 아주 쉬운 문제고요. 근데 뭐 요즘 추세가 이런 형태니까 이 문제는 아주 괜찮네요. 잘 만들었습니다.